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형이 컴퓨터를 한 대 조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제일 가성비가 좋은 부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견적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좀 맞춰보려고 다나와에 들어왔고요. 제가 첫 번째로 CPU를 볼 건데 CPU는 진짜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라이젠 5 5600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라이젠 5 5600으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을 수 있는데, 이 형이 얘기하는 그 컴퓨터 사양의 가격대가 120만 원으로 이제 딱 맞춰져 있었어요. 120만 원을 넘어가면은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이제 7600으로 갈 것인가, 5600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5600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이 형이 사용하는 그 사양이, 그러니까 모니터 해상도가 QHD였어요. 그래서 QHD라면은 일단 CPU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한정된 가격 안에서 그래픽카드 등급을 최대한으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CPU를 좀 차선책으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QHD라면은 5600이나 7600이나 막 아주 큰 차이까지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이젠 5 5600으로 선택을 했고, 최근에 가격을 보니까 15,800원?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 아니 15,000이 아니지. 그러니까 15만 8천원? 이 정도 하는데 15만원에서 16만원 그 사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보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근데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같아요. 그리고 하나 최근에 또 얘기가 있는 게 요 5600X3D 제품이 출시가 미국에선 벌써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가격대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220달러?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가격 자체도 220불이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한 26, 7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거의 10만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갖다가 더 벗어나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600이 최고의 가성비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쓰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심 상품으로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칩셋을 B550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B550으로 올라와야지 어떤 메인보드를 선택하든지 간에 전원부가 기본빵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허접한 전원부는 그렇게 많이는 없다. 거의 대부분 다 기본빵들은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MSI 제품이 이제 10만 원도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메인보드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엘리트 제품으로 요걸로 선택을 했고요. 요게 11만 8천 원? 그러니까 한 12만 원 정도로 잡고, 최저가 보드랑 대비해서 2만 원 정도 차이인데, 물론 MSI 보드도 충분히 좋은 보드는 맞지만 제 취향에 따라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관심 상품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메모리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메모리 용량은 제가 16x2 해가지고 32GB로 가려고 했고, 근데 그냥 기본적인 메모리보다는 5600에 그래도 서포트를 최대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XMP 메모리, 그러니까 튜닝 메모리로 갈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봤는데 이제 클럭을 4000MHz 기준으로 잡고 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16GB 램 개수 하나짜리, 16GB 하나짜리 기준으로 4000MHz 해서 낮은 가격선 놓으니까, 뭐 이 카테고리의 제품이 에센코어 클레브 밖에 없었긴 했지만 이게 제 생각보다 가격이 약간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산다고 했으면 이거를 했을 것 같아요. 내 컴퓨터를 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들여가지고 4000MHz로 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랑 4000MHz짜리랑 3600MHz짜리가
요 에센코어 클래브 3600MHz CL18짜리, 아까 전에 4000짜리는 CL19였어요. 이 3600MHz짜리가 46,600원인데 얘 4000짜리는 62,000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제품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요거 패트리어트 제품은 왜 안 했냐 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공식 지원 메모리 리스트에 얘가 없었어요. 얘는 있었어요. 클래브 제품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요 제품을 2개 꽂아가지고 이제 한 9만원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요걸로 일단 골랐고요.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거의 최고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부품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RTX 3060 Ti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잘 맞는 카드가 3060 Ti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랑 고민을 많이 했냐면은 의외로 라데온 RX 7600이랑 고민을 했습니다. RTX 3060 Ti는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이제 ASUS 제품이 가장 저렴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픽카드를 고를 때 기준이 뭐 무조건 3펜 제품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3펜 제품이 충분히 이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요것도 기가바이트의 3펜 제품이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 가지고 이 제품으로 고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요 RTX 3060 Ti가 출시됐을 때도 뭐 한창 말이 많았지만 전원선 있잖아요. 전원부가 아니라 그 8핀이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막 RTX 3060 Ti나 3070이나 막 성능 차이가 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가바이트 제품이 보시면은 8핀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최저가였었던 요 ASUS 제품 같은 거라든지 이 사이에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핀이 1개만 들어가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다. 파워 커넥터라고 하면은 여기 8 곱하기 1 곱하기 8 이렇게 돼 있고 기가바이트 거는 여기 스펙시트에도 보면은 8핀짜리 2개 들어간다고 써 있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관심 상품에 넣어 둘게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RX 7600이랑 고민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RX 7600이 지금 신제품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대가 막 아주 낮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게 중고나라에서 막 미개봉이 33만원, 34만원 이렇게 팔리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단화에서 골랐을 때 낮은 가격 순으로 하니까 37만 6천원 요게 제일 싼 포지션인데 중고나라에서 보니까 미개봉 상품이 33만원, 34만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라면은 아까 전에 이 기가바이트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뭐 한 17만원, 18만원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차이면은 엄청 큰 차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성능 차이는 RTX 3060 Ti가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도 그 가격 차이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커버 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그냥 그래픽카드는 이 급에서 제일 좋은 걸로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RTX 3060 Ti로 왔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라데온이 막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좀 이렇게 불안정하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사고 이러는 편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지포스나 라데온이나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까지 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그 인식이 한번 이렇게 확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이다라고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모든 제품 다 그렇듯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뭐 제가 앞으로 뭐 라데온 제품이 안 그럴 거다 이렇게 막 보장을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근데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픽카드도 이 제품으로 골라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SD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NVMe SSD 중에서 삼성전자 PM981A 사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은 1TB로 선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요거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랑 파워 쿨러 뭐 이 정도? 이렇게 3개 남았는데 쿨러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쿨러가 있어요. 130ml 펜 중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거의 이게 독보적이죠. 팔라딘 400. 생각 안 하고 이거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이젠 5 5600 정도면은 사제 쿨러를 꼭 달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제 쿨러를 안 달게 되면은 소음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조용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제품을 그냥 추가적으로 달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그래픽 카드도 3펜으로 한 게 소음 때문에 문제이기도 해요. 2펜 제품에 비해서 확실하게 3펜 제품은 이 히트싱크 사이즈도 크고 펜 자체도 많다 보니까 소음이 좀 적게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달아주면 되고요. 이제 파워랑 쿨러 남았는데 파워도 좀 저 개인적인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좋은 브랜드가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브랜드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스카이 디지털이라는 여기도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름 괜찮은 파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A급 회사들 대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 스카이 디지털 파워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일단 이번 컴퓨터는 저는 800W짜리로 고르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RTX 3060 Ti랑 라이젠 5 5600이랑 했을 때 800W면은 좀 많은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래픽카드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거나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800W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더 좋은 브랜드들은 800W면은 이거보다 너무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죠. 케이스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앞에 3펜 달려있고 한 것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면 된다라는 식인데 사실 저도 그러면서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이런 거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PC 케이스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미리 골라놓은 거를 찍어 놓을게요. 3R 시스템 거거든요. 여기서 L300 코드 요거 블랙 제품이었어요. 요거 전면펜은 3개는 아니었구나. 전면펜 2개짜리인데 근데 요 블랙 제품 되게 깔끔하고 이쁘지 않아요? 저는 RGB도 뭐 좋긴 좋은데 이렇게 흰색으로 깔끔한 펜 색깔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RGB가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저도 RGB 좋아하는데 그런데 뭔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흰색 펜 딱 2개 있고 뒤에도 흰색 펜, 후면 펜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이거 CPU 펜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펜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RGB가 안 들어오는 검정 무지 펜이라서 이걸 고른 측면도 있어요. 물론 성능도 제일 좋아서 이걸 고른 거긴 해요. 아무튼 다시 케이스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전 대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그런 느낌을 주는 케이스를 좋아해요. 이렇게 깔끔한 느낌. 이거 화이트도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데 이제 막 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잘 어울리는 게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블랙 케이스를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상품에 넣어 놓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7가지 이제 제품을 갖다가 골라 놓은 것 같은데 8가지구나. 8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나와에서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혹시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관심 상품으로 놓은 거를 갖다가 전체 선택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PC 견적함으로 복사, 이동 이렇게 있어요. 복사하면은 이 관심 상품에서 안 지워지면서 견적함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 이 이동 누르면은 이 관심 상품에선 지워지면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복사를 눌러가지고 해볼게요. 견적 상품 1 해서 이거 원래 있던 폴더고 여기다 복사 누르면은 복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쫙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CPU 메모리 쫙 8가지 제가 고른 거를 갖다가 합산하면은 카드로 사면은 요 가격, 현금으로 사면 요 가격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체 선택해서 누른 다음에 여기 쇼핑몰 별 견적 비교 구매하기 누르면은 이제 용산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다나와에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에서 가격이 얼마로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여줘요.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견적 비교 해가지고 여기 쫙 방금 전에 제가 고른 거 들어오고
이제 카드 현금 동일가, 현금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은 가격 순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추천순 뭐 이런 걸로 했겠죠. 뭐 평가 점수라든지 후기 건수 뭐 이런 걸로 그냥 합산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격이 딱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견적을 갖다가 만들어주긴 했지만 AS까지 해줄 자신까지는 없어가지고 조립 신청이랑 AS 쿠폰 상품 이걸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본 조립 요게 아마 5만 원인가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1천 원이네요. 5만 1천 원이 추가가 되면서 토탈 최저가로 했을 때는 요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구매했을 때는 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한번 했을 때는 120만 원이 넘어가지고 한 123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나? 아, 이게 빠졌구나. 메모리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었네요. 메모리가 두 개로 넣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쩐지 메모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었네요. 두 개로 만드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을 실제로 해가지고 결제까지 한 다음에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성능 테스트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아직 컴퓨터가 지금은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주문까지만 하고 나중에 해볼게요. 합계 토탈 배송 금액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 121만 3,510원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나와에서 AS 1년 출장 이거 해주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7,600 갈 걸 그랬나?